파이널 컷 프로 7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션 패스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볼 텐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트랙 1에다가는 이렇게 배경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트랙 2에다가는 인터뷰하는 사람의 영상을 올려놨죠. 저는 뭘 만들 거냐면은 이 배경 영상에다가 이 인터뷰하는 사람의 영상을 작게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림 안에 그림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PIP, Picture in Picture라고 합니다. 뉴스에 보면은 이런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그냥 만들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의 키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 모션 패스를 이용해서 키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내가 지금 현재 영상 배경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션 패스를 적용할 영상이 트랙 2에 있죠. 그러면 이 모션 패스를 적용할 이 트랙 2에 있는 영상을 더블 클릭해서 뷰어로 올리는 겁니다. 자, 제가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더블 클릭했더니 올라갔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모션 패스를 적용할 클립을 이 뷰어로 올려서 여기에 작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엉뚱한 데에다가 이렇게 표시만 되어 있다고 해서 모션 패스에 적용될 클립이 아닌 거죠. 그런데 착각하고 여기다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엉뚱한 클립에다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내가 모션 패스를 적용할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뷰어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대로 올라갔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여기에 있는 탭들 중에서 모션 탭을 선택해서 이 영상이 맞는지 또는 다른 영상에 적용이 되는지를 반드시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플레이 헤드를 이렇게 스크로빙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인점 아웃점이 맞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 저는 더블 클릭해서 영상이 올라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을 할 텐데요. 지금 이 모션 창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일단 베이직 모션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스케일, 로테이션, 센터, 앵커 포인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자,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크기. 로테이션은 회전. 센터는 센터 값이니까 이동. 그죠?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앵커 포인트는 뭐냐면 앵커 포인트는 영상의 중심을 조절하는 건데 이게 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앵커 포인트는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지금 현재 요 앵커 포인트가 이렇게 이동을 했죠. 이거를 이 지금 인터뷰하는 사람의 코로 제가 가져가 봤습니다. 코로 가져가고 스케일을 좀 낮출게요. 스케일을 조금 낮추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저 앵커 포인트, 그러니까 저 인터뷰하는 사람의 코를 중심으로 돌게 되죠. 또 스케일을 수정하면 저 사람의 코를 중심으로 스케일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앵커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이런 그 모션의 값을 조절하는데 중심이 되는 점을 잡아주는 거죠. 리셋 해보겠는데요. 리셋 버튼은 어디냐면 이 X 버튼입니다. 이 X를 누르면 리셋이 되어져서 초기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키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요. 키프레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어떤 프레임에다가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기에다가 한번 해볼 텐데요. 크기에다가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스케일을 조절하겠다라는 얘기죠. 키프레임이 기준을 잡아주는 거라고 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의 버튼이 바로 키프레임 버튼입니다. 이 키프레임을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점이 찍혔죠. 이 점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이 크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스케일을 제가 5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값을 변경할 때는 이 슬라이더를 이용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서
값을 그냥 타이핑 쳐주셔도 됩니다. 자, 50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50으로 바뀌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기준에 따라서 이 클립의 크기는 50이 되는 겁니다. 70으로 한번 변경해 볼까요? 70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이 클립의 영상은 70%가 되는 겁니다. 원래 정상 크기는 100이죠.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기준을 두 개를 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제가 100으로 맞춰 놓고요. 100. 그러면 이제 이 클립의 크기는 10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부분에다 놓고 지금 기준을 하나를 잡았죠. 키프레임을 하나를 찍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부분에 놓고 제가 키프레임을 하나 더 찍어요. 찍고 크기를 제가 40으로 맞출 겁니다. 그러면 키프레임이 두 개가 찍혔죠. 근데 하나는 100이었고 하나는 40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100이었다가 여기는 40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이 두 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100이었다가 40으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모든 키프레임은 이런 그 원칙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돼 있죠. 자, 플레이를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찍은 키프레임에서 플레이를 해서 보다 보니 더 밖으로 나갔죠. 이 전 키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돌아가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화살표가, 그죠? 스케일에 있는 화살표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그 전 프레임으로 돌아가는 버튼인 것입니다. 자, 또 전 프레임으로 돌아가려면 한 번 더. 다음 프레임으로 돌아가려면은 이쪽 오른쪽 버튼을,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를 정확하게 이동하는 버튼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키프레임 양쪽에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크기를 100에서 40으로 줄였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우측 하단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크기를 변경했으니 그 다음에는 센터 값을 변경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제가 키프레임을 찍었는데, 자, 제가 초반에 키프레임은 반드시 한 쌍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애니메이션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키프레임을 찍은 상태에서 제가 위치를, 그러니까 센터 값을 이렇게 우측 하단으로 바꾼다고 해서 제가 마음먹은 대로 이게 됐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키프레임을 지금 안 찍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제가 중앙으로 올려놓고, 중앙으로 올릴 때는요, 센터 값이 0, 0이면 중앙입니다. 자, 다시 중앙으로 올려놨어요. 그럼 키프레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값의 키프레임을 찍고요. 얘를 오른쪽 하단으로 내렸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키프레임을 찍었지만 지금 센터에 관련된 키프레임은 하나밖에 안 찍었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칙, 애니메이션은 반드시 키프레임 두 개로 형성이 된다. 거기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더 찍어줘야 되죠. 그럼 어디다 찍어줄까요? 자, 일단 0, 0, 중앙에서 우측 하단으로 옮겨야 되니까, 자, 우측 하단으로 옮기는 부분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가서 우측 하단으로 옮겨주면 되는 거죠. 옮기면 이렇게 키프레임 선과 점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센터 값에 키프레임이 하나, 두 개 찍어졌죠.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스케일을 바꾸고 그 바꾼 값에 애니메이션을 형성하고 싶다면은 반드시 스케일의 키프레임이 두 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센터 값, 그러니까 위치를 이동하는데 키프레임을 적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형성시켜 주고 싶다면은 반드시 센터 값의 키프레임이 두 개가 찍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케일에 찍힌 그 키프레임과 센터에 찍힌 키프레임의 요 사이,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스케일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위치 이동을 하게 되는 그 중간의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키프레임이 두 번째 키프레임을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키프레임의 첫 번째 키프레임과 두 번째 키프레임의 거리는 뭘까요? 이거는 이동하는 시간이 되겠죠. 이게 멀면 천천히 이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가까우면 빨리 이동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이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플레이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그러면은 이 우측 하단으로 옮길 때 과연 얼마만큼 이 영상을 가지고 가야 될 건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캔버스에, 우리 지난 시간에 캔버스에 대해서 배울 때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타이틀 세이프라는 오버레이가 있었죠. 얘를 켜면 자, 이렇게 두 개의 사각형이 생겼죠. 자, 안에 있는 사각형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여기는 타이틀 안전선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이 안에 있어야 좋다. 그리고 이 바깥은 영상의 안전선입니다. 자, 방송이 송출됐을 때 이 영상 라인 밖으로 나가면요, 잘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그런데 디지털로 방송 환경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올릴 때는 이 부분이 거의 다 살아나죠. 그래서 이 라인은 반드시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참고하는 선입니다. 내가 어디에 송출할지, 어떤 미디어에 이 영상을 재생할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값이 플렉시블하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영상을 다시 플레이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이 모션 창을 한 번 더 보면요, 여기에는 크롭이라고 있습니다. 크롭은 뭐냐면 영상을 잘라내는 거죠. 자, 영상을 잘라내는 툴은 어디 있냐면은 이 밑에 팔레트에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에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콘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임 버튼들이 다 있죠. 이걸 이용해서 키프레임을 여기다가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크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토트도 있습니다. 디스토트는 뭐냐면 자, 이 툴 팔레트에서 크롭 옆에 있는 이 버튼이 될 텐데요. 이 버튼을 선택을 하고 이 사각,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클립의 사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으로 변형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디스토트도 키프레임 버튼이 다 있죠. 그래서 이 키프레임 버튼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리셋은 공통적으로 빨간 X표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한 가지 더 해볼 텐데요. 지금 크롭이나 디스토트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키프레임을 배우셨기 때문에 해보실 수 있겠고요. 자, 저는 여기서 우측 하단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이 영상이 사라지도록 할 겁니다. 사라지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오퍼시티죠.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불투명도를 키프레임을 찍지 않은 채로 조절하면요, 그냥 영상은 이렇게 투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우측 하단으로 이동을 한 뒤에 키프레임을 제가 하나를 찍어 보겠습니다. 오퍼시티에 찍었어요. 그러면 지금 키프레임의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오퍼시티를 0으로 낮춰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영상이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불투명도가 0이 됐으니까
이걸 반대 얘기로 하면 뭐죠? 투명도가 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투명하게 된 겁니다. 투명하게 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죠? 자,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한번 하면은 키프레임이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클립의 값을 모두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키프레임이 하나 더, 키프레임이 두 개가 생기면 뭐냐면 값이 두 개가 되니까, 기준이 두 개가 되니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찍은 이 키프레임은 값이 0이 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찍는 키프레임의 값을 이렇게 불투명도가 0, 그러니까 투명도가 100으로 해주면은 완전히 보이다가 서서히 투명해지는 거죠. 스크러빙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플레이를 해서 보면 처음에는 완전히 보였다가 서서히 투명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플레이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We as trainers, we never tire of it. We see it every day, but we appreciate it every day. So we aren't special people. 네, 됐죠. 그런데 오디오는 계속 나오고 있죠. 오디오도 한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페이드 아웃 시켜볼까요? 오디오 페이드 아웃은 자, 오디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오디오의 이 선을 자, 펜 툴을 이용해서 선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선도 두 개를 찍어줘야 되겠죠. 두 개를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페이드 아웃 또는 스닉 아웃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완성을 시켜보면은 지금 현재 인터뷰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지금 현장음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안 좋죠. 그러면은 현장음을 내려주면 여기를 내려줘야 되겠죠. 자, 현장음을 여기서부터 내려야 되니까 펜 툴을 이용해서 다시 여기서 찍어주고요.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해서 한번 보면 The way they can move about the water, their finesse, their power, and their agility, it's indescribable. And I think that's one thing people never get tired of seeing. We as trainers, we never tire of it. We see it every day, but we... 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죠. 너무 낮춘 것 같아요.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예, 현장음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좀 올려주면 되겠죠. That's one thing people never get tired of seeing. We as trainers, we never tire of it. We see it every day, but we... 네,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모션 패스를 걸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펙트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비디오 트랜지션과 비디오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